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경민정의 닭간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들의 초정밀 정치 해보쇼 닭간다는 매일 오전 10시 30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좀 바로 해주시고요. 자, 지금 벌써 한 1000분 가까이 들어가 계시는데 좋아요 버튼이 206개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 인사하는 거죠? 우리 장혜찬 최고가 어제 나와서 그랬어요. 그 좋아요 버튼은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누르고 시작해야 된다. 아무리 좀 별로 보기 싫은 사람 만난다 그래도 인사는 하지 않습니까? 자,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아마 골고루 섞여 계실 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이 사람이 좋으면은 좋아요, 싫어도 좋아요. 예,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싫어하실 분부터 소개해드릴까요? 누굴까요? 접니다. 나요. 비춰주십시오. 김윤형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싫어도 좋아요, 좋아도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판 같네요. 컨셉이 그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김윤영입니다. 김윤영. 네. 우와 하면서 좋아요가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어. 100개가 넘었어 지금 갑자기. 좋네. 이야. 자, 이번에는 청코너. 예, 참고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제일 늦게 왔어. 억지 무리수. 네, 요새 한참 억지 무리수의 대마왕. 비명이었다가 지명으로 전하는 벤다이어그램 BC 이동환. 와, 조롱 진짜 쩐다. 자, 여기서 중간에서 아리까리하게 오렌지 지지율 코너 3%. 1%에서 3%도 된 이기 사무총장.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자체 당해도 발광이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가 중심인데 뭐 당권파는 원래 이래. 우리 이긴 다 총장 당권파가 여기까지. 아니니까. 우리는 뭐 비주얼이 안 돼. 잘 당권파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멋있다. 어제 저는 장혜찬 최고한테 좀 방송을 배우려고요. 못 대먹은 거는. 안 돼, 안 예. 돼. 그런 거 배우지 마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본인은 5,000명이 동접이면 5,000개의 좋아요가 올라온다. 왜 인사를 안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냐. 인사를 안 하시면 방송을 안 하겠다 이러면 나가버리면 이 좋아요가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멸콩 TV 거기요? 네. 그래서 그런 못 대먹은 것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나간다고요? 이게 진행자가? 여기서 제일 싫어하는 분이 나가신대요. 네. 진짜 여기 좋아요가 막 1만 개고 막 이러네. 그러니까 근데 되게 어제 충격을 받은 거야. 우리가 너무 지고지순에게 그동안 방송을 해왔다. 예의를 다 갖춰서 왔다.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뭐 저는 방송 모니터링 한다고 수많은 방송을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보고 싶든 보기 싫든 간에 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래야지 균형적인 사고가 박힐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여당 야당 그리고 제 3당까지 다 초청해서 방송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여러분 좋아요. 그리고 무슨 말 하는지 들어봐야지. 구독 그럼. 눌러주십시오. 자, 이 프로그램에 존폐가 달려있는 보다 많은 곳에 회자돼야 되는 지금 박상영 검사가 지금 여태까지 오늘 아침에 CBS에 나오긴 했지만은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었대요. 네. 안 불러준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안 불러주니까 이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반대쪽 계신 분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 정부 눈치를 본다 이럴 때 이런 닭간다 같은 이런 채널을 키워야 된다. 아하. 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그거 레거시 미디어는 잘못하면 대통령이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유명한 프로그램에게도 사과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뭐 하세요 지금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이게 반성하시죠 반성. 지금 이 핸드폰을 볼 때입니까? 지금 지금 프로그램 이거 어떻게 저거 하고 지금 있는 오늘 일이지. 아침에 예. 방송 나왔다고 얘기하길래 봤습니다. 뭐 그거 모니터링 관심이 이제 안 없구나. 하십니까? 관심이 그 안 CBS 거기 나왔는데 그런 거 모니터링 그분은 제가 볼 때 하셔야지. 수사 받으셔야 될 분 같아서. 이와요? 예. 아니요. 서민석? 검사라는 분 있잖아요. 대통령? 예. 검사라는 분. 주어 바꿔치기. 누가 저런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일삼는지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어만 바꿔치면 여러분 이런 방송이 많은 나에게 선택을 한 받아야 문장만 됩니다. 주십시오. 모두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개벨스가 그랬나? 개별스요. 서민석. 감사합니다. 자, 정치해보시오 닭간다. 와, 오늘 이제 떡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께서 떡을 먹이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오늘은 이미지로 오늘의 상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나함 전통 떡 떡. 3종 세트입니다. 국내산 찹쌀로만 정성을 다해 만든 전통 떡인데요. 제대로 반죽해서 만든 떡이라서 냉동 보관해도 굳지가 않아요. 쫄깃한 찹쌀 안에 팥소가 가득 담겨 있는 찹쌀떡, 고소한 콩가루와 향긋한 쑥향의 조화가 일품인 콩쑥개떡, 땅콩과 해바라기 씨 등의 견과류를 함유한 쑥두텁떡까지. 우와. 이 보통 딕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요. 떡들인데요. 쑥두텁떡. 예, 취향껏 골라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떡들 중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이 정치판이 콩가루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쑥떡은 지금의 제철인 거 알고 계시죠? 맛있겠다. 네, 맛있죠. 아침 식사 10,000원이 안 대신에 되네. 네. 간식용 선물용으로 전통 떡 3종 세트가 9,900원. 9,9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띄워드릴게요. 151-5280번입니다.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을 통해서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달 안에 7만 명 돌파하고 싶었는데 오늘 69,280이야. 거의 다 왔네. 그러면 자, 미션을 어떻게 한번 가져가 볼까? 자, 그러면은 일단은 좋아요는요. 1,500개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1,500개 달성을 하고 그리고 구독자는 69,400. 이 둘 중에 하나가 도달이 되면 네.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좋습니다. 예. 네. 이동학 최고 어떻게 좀 구독을 유발하는 멘트 좀 해주시죠. 근데 커피 쿠폰 3장으로 돼요? 우리 좋아요 지금 500개를 더 올렸는데 커피 쿠폰 한 장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아요? 4개 와, 정도? 이런 식으로 예산은 깎아먹나? 그래서 지금 추경 그러면 한 추경 장을 요청한 제가 겁니까? 써도 돼요? 전쟁 추경합니까? 내가 쏴? 본인이 쏘신다고요? 네, 이럴 때 어. 제3섹터가 와. 살아나야지. 한 잔은 제가 쏘겠습니다. 진짜 네. 진짜지. 이야. 야, 자 그러면은 세자는 포퓰리즘이네. 오늘 뭐 컨셉 잡은 거야? 추경이야? 조롱 스타. 그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데 우린 딱 숨 3잔만 쉬듯이 풀었다고 했는데 뭘 또 집권 여당이 한 잔 더 풀겠다고. 그러면 환율도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내려가요. 커피 가치가 내려갑니다. 야, 이거 그러나 커피 한잔 쏜다고 더는 하고 또 괜찮다. 이런 욕을 들어먹는 경우가 한잔 더는 있네요. 괜찮아요. 예, 포퓰리즘의 원흉 전쟁 추경 오늘도 커피 쿠폰 한 개 더 추가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1,500개 그리고 69,400명 돌파를 하면 바로 이 두 중에 하나만 돌파를 하게 되면 커피 4분께 드리도록 할 텐데요. 커피 쿠폰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도 막 올려주세요. 그중에 우리가 논평하시다가 선택해서 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악담을 하면은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요새 있으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정치판은 뭐 비판하셔도 좋고 뭐 논평도 괜찮고 예 칭찬도 좋고 예 좋습니다. 많이들 해주시고요. 슈퍼챗 계좌 후원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정치해부쇼 닭간다. 오늘 아이템이 좀 많아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자 이게 좀 이기인 총장이 좀 바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근데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면은 선거 연대는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만나셨는지 궁금해졌어요.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전 잘 모르는데 뭐 먼저 약속되어 있었던 걸로 전 알고 있고요. 한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선거 앞이다 보니까 선거 연대 때문에 만난 것 아니냐. 네, 그건 결코 절대 네버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정부를 향한 어떤 야당의 건강한 견제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잖아요. 특히 국민의힘의 공천 상황 때문에 지리멸렬하기도 하고 또 야당들끼리 잘 뭉쳐지지도 않는데 환율 문제도 그렇고 경제 실적 문제도 그렇고 좀 효과적으로 야당이 좀 힘을 합쳐서 정부 대여투쟁에 나서자라는 그 취지로 만나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정치적 내지는 선거의 의미는 전혀 없었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장동영 대표가 단식할 때 마지막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으로 끝내면서 매우 열받았죠. 그때 어떻게 좀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스탠스를 가지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만한 저희 야당의 목소리가 사실 안 들려요. 네. 많은 국민들도 답답해 할 거고. 그러니까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어쨌든 하나의 목소리로 야당이 좀 뭉쳐서 이렇게 좀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만나서 밥도 먹고 의기를 뭐 다진 것 같습니다. 이동학 치고는 요 두 분의 회동 어떻게 보십니까? 스택 꼬였죠. 개혁신당. 왜? 가다 지금 완전 꽈배기 되게 생겼어요. 아니 지금 거길 왜 만납니까 또 윤호개인을. 그래서 제가 아니 이준석 대표 뭐 이렇게 또 따로 응원도 하지만 뭐 젊은 정당이니까 새로운 어떤 보수의 흐름으로 가는 그 측면에서 제가 응원을 드리는 건데 자꾸 윤호개인이랑 붙어 먹고 밥 먹고 아직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빨리 추경해야지. 물론 추경 어제 뭐 합의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지난번에도 느닷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연했다면서 이제부터 니네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또 만나?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비공개입니다. 네. 근데 왜 공개했어요? 공개될 걸 몰랐어? 공개한 게 아니라 기자가 만나는 그걸 알고 거는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거는 전부 다 공개된다고 봐야지. 어떻게 자기는 지하 땅굴에서 만나는 거 아닌데. 그러면 이걸 만나지도 어떻게 몰라.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지금 왜 윤호개인을 묻혀요? 개혁신당이.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혁신당 일선의 후보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아까 지지율 본인 정당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밥 먹은 것 개혁신당 후보들이 아니 그럼 도대체 그럼 지역에서 다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이랑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그렇게 이어진다고요. 사람 눈빛이 바뀌었어. 아 이러면 안 돼. 와, 지선 앞두고 사람이 네. 눈빛이 야, 내가 이렇게 다르게 얘기한다고 바뀐 것 뭐 같아. 개혁신당에서 듣진 않겠지만 이게 얼마나 위에서 장군이 꼬이면 밑에서 소총수들 다 이게 꼬입니다. 얼마나 정치가 삭막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윤호개인 같은 건 아니죠. 근데 밥 한 번 먹었다고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보태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아무리 저 사람이 진짜 대중이 동의하지 않는 기조의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뒤에선 밥 먹고 공유할 건 공유하고 또 첨예하게 갈등할 건 갈등하는 그런 정치적 금도 내지는 낭만이 있었었는데 밥 먹었대요. 너 윤호개인이야 동조하는 거야라고 약간 좀 초등학생들도 안 할 만한 그런 유치한 정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다음 주에 우리가 조국혁신당과 뭘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 또 윤호개인 아니네 이렇게 평가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좀 어른답게 대승적으로 정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정치인은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가 아무리 선거연대를 아니라고 강조하더라도 선거연대로 해석할 수 있는 시기에 만났다는 게 저는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손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가 프로야구도 FA 선수들이 자기가 몸값 제일 높을 때 FA를 신청하지 약간 성적이 안 좋으면 FA 신청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코너에 완전 몰려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 시기에 개혁신당 대표 이준석 대표와 만나면 결국 스포트라이트는 이준석 대표가 더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정치는 결국에 누구 만났을 때 누가 더 많이 언론에 주목받느냐가 관건이라고 전 보거든요, 항상. 근데 어제 만남에서 포인트는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 때 의석수라든지 아니면 영향력을 봤을 때 장동혁 대표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만났다가 헤드라인으로 많이 잡혔거든요. 그 말인즉슨 개혁신당에서는 손해볼 거 없는 장사였다고 좀 봐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런 면에서는 아쉬웠던 것 같고 개혁신당이 손해본 건 딱 그거 하나죠. 선거연대 아니야라는 의혹은 기자들이나 일반 대중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만났다. 그 점은 이제 개혁신당이 앞으로 어떻게 보여주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워낙에 좀 투쟁할 것이 좀 있어서 지금 이 시기에 좀 불가피했다고 보시는 당장 추경이 있잖아요. 네. 이 뭐 전쟁 추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추경을 좀 한 건데 뭐 대통령은 이렇게 부채를 발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세계잉여금으로 지금 그 재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은 아무렇게나 쓰지 못하게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으로 내려가는 교부금으로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적기금 적립, 그 다음에 채무 상환, 그 다음 추경. 맨 마지막 순위인데 대통령은 세계잉여금 돈 남았다고 먼저 추경을 뿌려버리잖아요. 게다가 소득계층은 구분하긴 했지만 또 돈을 뿌리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그 광의의 통화량 그 척도가 M2라고 하는데 그게 GDP 대비 153%라고 한다면 100만 원어치 물건을 만들어도 시중에 지금 153만 원어치 돈이 지금 뿌려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이 전쟁 추경이지 계속 물가를 오르게 할 만한 요인을 정부가 계속 촉발시키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우리도 윤호개인 내지는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우리한테 가까이에서 부담이 있고 우리가 피해 있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렇게 좀 양측이 선거연대 얘기에는 뭐 완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마음이 좀 다급한가 봐요. 누구와도 연대할 수 있다. 같이 모이자. 이런 그러니까 오세훈 얘기 아닌가요? 시장은 2달 전만 해도 여론조사상 무조건 지지율 밖에 오차 범위 밖에서 1등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뭐 1등하는 여론조사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 기억에 당장은 없어요. 그러면 급해지신 거죠.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막 시정에서 큰 사고가 있지는 않았어요. 또 그동안. 그러면 결국에는 당이 문제일 거고 그리고 1년에 또 지금 저희 당 경선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경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경선을 하게 되면 메시지는 또 그러니까 메시지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경선은 결국 유권자층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당원이라든지 국민 지지층은 국한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본선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시지는 또 좁게 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연대할 수 있으면 연대하겠다. 그러니까 선거 공학적인 얘기를 이제는 하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옛날이었으면 2달 전만 해도 이런 얘기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충분히. 한동훈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두 분은 좀 관계가 어떠세요? 지금 사석에서는? 따로 저는 괜찮으신가요? 만나신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아, 있고요. 그래요? 네, 뭐 소통은 하는 것 같.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만나시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오세훈 네. 시장이 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저께만 해도 지금 한강버스 그거 또 350명 물에 갇혀 있었잖아요. 유람선 말씀하시는 그건 거죠? 유람선 이랜드 아닌가요? 이랜드 유람선.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쨌든 움직이게 되고 자기 아집과 고집을 계속 부려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서울 시민의 안전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건 야당 의원들도 계속 확인을 했어요. 이거 안전 확인하셨냐, 체크했냐. 절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사고가 몇 번째 났습니까? 요거는 조금 네. 제가 반론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뭐 무슨 다른 사람과 연대를 해가지고 풀겠다? 근데 장동혁 대표 아니고 다른 세력과 연대한다? 그러면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럼 당인으로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치릅니까? 일단 한강 어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유람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가 한강버스 유람선, 아니에요. 네, 네. 유람선 완전 다른 거예요. 유람선은 어제 그게 선장분께서 약간 그 다리에 가까이 가서 좀 보려다 보니까 발생한 사고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강버스랑 완전 다른 개념인데 지금 섞어서 말씀하시면 듣는 시민분들이나 시청자분께서 오해하실 수 있다고 제가 보거든요. 사고 난 그 이전의 사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유람선과 결국 버스가 연결되어 다른 있는 거예요. 아니 유람선이랑 버스 노선도 다르고 유람선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더 그런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배를 다리에 붙이는 과정에서 조금 평소랑 다른 노선을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조사해서 밝혀지겠지만 그건 완전 다른 문제인 거고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첫 시대화하는 제도다 보니까 미비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다 준비해놓고 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유람선과 버스를 묶어서 그렇게 공격하신 건 전형적인 민주당식 프로파간다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강 유람선이 아마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랜드 네, 크루즈인가? 이랜드 위탁입니다. 거기서 위탁해서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공격하고 공세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좀 정확하게 공격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러니까. 뭐 기름 먹고 나왔어 왜 이래? 근데 오늘 진짜 약간 조금 컨셉을 잘 갈피를 못 찾겠어요. 웃으면서 사람을 확 후드려 식용유가 살살 흐르는 팬다. 그러게요. 그러지? 약간 눈을 희번뜩거리시면서. 네. 그렇죠. 근데 한강 하여튼 버스가 저 워낙에 오세훈은 좀 마음이 쓰릴 것 같아요 지금. 아, 앞으로도 게다가 못 가고, 뒤로는 못 가고. 아마 네. 조급하겠죠. 네. 네. 지금 상황이 좀 할 수밖에 많이 현직 안타까운 시장인데다가 상황이지. 당 상황이 또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뭐 이 보수의 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각기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니까 현직 시장을 하는 사람은 당장 선거가 목전에 있는 그 본인은 되게 조급할 거예요. 그것도 예. 그렇고 어저께인가요? 그 서울시 의원 비례대표 이제 저 앞으로 광역비례 네, 광역 비례대표 이 대부분 다 이게 뭐 무슨 이 젊은 사람들이 좌파 우파 얘기하고 그 좀 아직도 이따가 있는데. 아이템 넘어오고 네. 있습니다. 아, 이 네. 아이템 네. 아이템 미안해. 먼저 스탑! 가요. 이 아이템 미안한데 먼저 주제 좀 가요. 따라가죠. 주제 따라가죠.
그러니까 방송에 오세훈 집중- 입장에서는 그것도 답답할 거다. 네. 뭐. 아니 주제 파악을 못하는 네. 분은 저 이정현 공관위원장만 계신 건 아니었는데. 아니 갑자기 본인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진짜 그러니까 답답해요. 지금 그 주제가 다음에 있다고요. 네, 좀 이따 그러니까요. 할까요? 네. 예. 뭐. 오세훈은 다 답답할 거다. 그러니까 한 유람선이 멈췄는데 한강 버스가 멈춘 뒤에 것처럼 것도 다 오세훈 인지를 주제, 하는. 그 다음 것도 오세훈 주제. 아, 얼마나 예, 답답하겠어요. 그렇습니까? 아, 네. 일단 한번 요거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럭 대자연이 5,000원 주시면서 동학이 형은 친명이니까 커피 쿠폰 쏜다고 했으니 취소해. 그러면 돈은 안 썼지만 경제는 순환이 될까? 어머. 칭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읽다 보니 이렇게 됐네. 네, 그 경제를 지금 윤석열이 망친 경제를 잘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 네. 예. 뭐 아직 환율. 커피 경제야. 원화 가치, 물가, GDP 성장률 마이너스. 기름값. 여기 받침대 좀 주세요. 여기 이렇게 식용유 받치게. 다음 주제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아, 전 대통령이 13년 만에 13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해서 이분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언론사에서 정말 몇 년 동안 설득했는데 이제야 입을 여셨다. 와, 몇 년 전부터 좀 보수를 위해서 어떤 쓴소리 하셨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윤 전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를 했더니 연락이 없어. 아마 그 이후로 입을 다무신 게 아닐까 싶은데 자, 이 말이 관건이에요. 보수는 그냥 진 게 아니라 참패했고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분열까지 됐다. 이 인터뷰 우리 보수주의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이 되게 무겁죠. 그 이명박 대통령님께서는 그 계속 꾸준하게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참모들한테는 메시지를 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렇게 청와대 직원들 이렇게 모임도 있었어요. 거기에서도 가급적 정치적 메시지는 안 내시려고 하셨던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러신 거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뭐 UA라든지 이런 외교적으로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계속 역할을 하셨고 저는 대통령께서 되게 필요하신 말씀을 지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메타인지거든요. 지금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저희가 아직도 주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수가 선거에서 부정선거만 없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늘 분열돼서 아니면 우리 자체의 아주 작은 실수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치 진영이 변했고 더 이상 보수는 나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났거든요. 그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선거에 임해야 된다는 아주 따끔한 충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전 대통령의 인터뷰 우리 진보주의자이신 이동학 최고는 전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주의자까지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상대적 진보 정당에 있을 뿐이지. 예, B형입니까 그러면? 저는 C죠. 항상. 네. 실용적으로. 네. 아니 친이친박의 대결이 20년 전 대결이 지금 다시 시작된 거죠. 지금 공천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공천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도 전통적 친박인 이정현. 그리고 지금 장동혁계가 손을 잡은 게 다 친박계들입니다. 보세요. 친이계들은 지금 다 숙청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 다 숙청당했죠. 아마 이 김윤영 대변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친이 중에 살아남으신 분 있는지. 네,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끝판왕이 다시 나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경선을 없이 그냥 단수 공천 받은 곳 그거 확인하면 전부 다 나올 겁니다. 공통점은 다 친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20년 전 때 아닌 다시 친친박 전쟁이 지금 사실상 벌어지고 있고 그 숙청이 벌어지고 있고 윤석열 쪽에서 지금 친박과 손을 잡고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난번 장동혁 대표 단식했을 때도 느닷없이 아니 맥락이 전혀 없이 갑자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이제 그만 굶으세요. 이제부터 밥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로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상하게 끝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유영아 의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공천 줘라. 자기가 돼야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모시고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선거운동 하겠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합니까? 친박의 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면 친이에서 나서야죠. 지금 다 숙청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봐야 된다. 이거 공교로운 등장 같아요. 13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하셨는데 마침 지금 공천이 되는 양태를 보니까 친박은 살아가고 친이는 막 뭐
갑자기 컷오프 됐다가 다시 경선으로 한다든지 하는 그 양태가 좀 맞물려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저 등장이 뭐 이렇게 본인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온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기 충분하긴 한데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워낙 또 지금 국민의힘이 질이 멸렬하다 보니까 보수의 큰 어른으로서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메시지를 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신 것 같고 전 메시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참패했다. 인정해라. 근데 이 말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다고 진단하시는 거거든요.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패배에 대한 해석이나 진단도 안 나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좀 뼈 아프게 들으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이 지금 85세세요. 그러니까요. 85세 이 연세에 나오셔서 이런 발언을 할 때는 추가로도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니 그 AI 시대인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뭐 공천 가지고 분란을 할 거냐. 가만히 있는 AI가 좀 민망하다 막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되게 재치 있으면서도 후배들이 좀 경각심을 가질 만한 메시지였다. 이제 정치가 이제 뭐 친이 친박 이런 뭐 계파 싸움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또 이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좀 좋게 평가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댓글이 그러면은 이명박은 이제 뉴 이재명이냐 자꾸 또 개파를 나누는가 거기서도 이게 지금 우리 정치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과거에 한나라당이 정말 진짜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분열의 양태가 심했을 때 그때 수장이었어요. 친이가 친이 친박의 수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만큼 정말 엄청난 분열이 그때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결과적으로 두 분 다 감옥에 가는 그 결과를 낳았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 후세대들이 분열을 계속해서 획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감정 싸움이 돼버려서 사실은 이미 분열된 거예요. 이미 그런 된 상태에서 다시 붙을 수 없는 뭔가가 없는데 계속 어거지로 이 실권, 당의 실권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양당 간의 결정이 나야 됩니다. 이게 그 이전 20년 전에 이게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시 싸우고 있는 건데 저는 결판이 빨리 났으면 좋겠어요. 그 적어도 저는 그래도 저도 한동훈 대표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헌법을 이렇게 적어도 국민들 앞에 얘기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 계엄 잘못됐다라고 명확한 선을 긋는 쪽이 어쨌든 실권 전 잡는 게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에는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터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께서 해주신 뼈아픈 지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이렇게 주류에 계신 분들이 이걸 뼈아프게 지금 실질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실까 어떻게 좀 보세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 전에도 저희 당 상임고문분들께서 여러 번 당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행동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물론 저는 박성훈 수석 대변인께서 이 뼈아픈 지적이라고 하신 거는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수석 대변인 위에 계시는 분들의 당의 지도부들께서도 박성훈 수석 대변인만큼의 그런 겸허하게 받아들일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렇게 언론에 나서는 거 쉬운 결정 아니셨을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동학 측원께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공감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그래도 여기서는 대통령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대통령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시고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정치적 얘기를 진짜 안 하시려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면 저렇게 친이 친박 얘기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 나섰다는 거는 정말 보수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셔서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쪽 한동훈 전 대표 쪽 가까우신 분들의 얘기는 뭐 저쪽 사람들이 얘기라고 안 들을 거고 민주당 분들은 전 유재명이는 안 들을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말씀은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까지 이어졌으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이제 지방선거 며칠 남았어요. 지선 앞두고 이제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65일 남았죠. 65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주 강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왜 웃으십니까? 왜 웃습니까? 지금 보수가 심각하다는데. 그러게 뭔가 그냥 즐겁죠 마냥. 실신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때 20년 전에 어쨌든 분열의 양태를 저도 당시 대학생 당원으로 지켜봤던 입장에서 그때 당시 엄청난 분열을 사실상 이끄셨던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분열을 하면 안 된다. 보수는 참패했다 얘기를 하시니까
원래 그 지점이. 정치가 자기 그때 당시 편의에 또 그런 따라서 말이에요.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상 최고로 깨끗한 정부 이런 말씀도 하셨었고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이것들이 다 이제 해석될지 모르겠는데 뭐 무근을 참 빕니다. 동학영 네. 가만히 보면 자, 제가 그러면 불러드릴게요. 2008년도 듭니다. 총선 결과 한나라당 153, 자유선진당 18, 친박연대 14, 통합민주당 14, 81석밖에 못 가져갔고요. 2012년도 때로 새누리당이 152석 가져갔습니다. 자유선진당까지 합치면 157석이에요. 결과로 선거는 늘 국민들께서 선거로 결과를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공격하시는 거 할 수 있는데 당시 민주당이 보였던 행태가 얼마나 지지멸멸했는지는 총선 결과가 보여준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지지멸렬했죠. 그때 네. 야당으로. 네. 그러니까 정권을 뺏겼고 그다음에 두 차례나 저희가 잡지 못했잖아요.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도 지금도 사실 언제든지 살얼음판처럼 위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뭔가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이 보수 원로로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전직 대통령을 거시긴 했는데 지금 당사에 사진도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 네. 아, 그렇죠. 야당은 쓴 지지멸렬하고 역사죠. 네. 여당이 되면은 표리부동해지고 네. 이놈의 정치판이. 진보 야당 의원, 진보 여당 의원들은 항상 보수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든지 다. 그리고 그들의 갈등은 그냥 막 비난만 일삼는 갈등이고 본인들의 갈등은 건강한 언젠간 하나로 합치되는 그런 갈등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잣대를 항상 적용하는데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하는 정치라는 게. 그래서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당신의 네. 갈등이나 나의 갈등이나 그 양태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좀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김용혁 대변인 말씀 너무 잘해주셨어요. 갈등이 있어도 결국 선거에서 의석수로 결과를 내잖아요. 근데 결국 또 이 최근에 이제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재되어 있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결렬 그리고 뭐 김현과 김민석 총리와의 텔레그램 공개들을 보면 차라리 대놓고 갈등하는 게 낫지. 이게 덮어놓고 그냥 아닌 척하는 것들이 더 위선적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아니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 평가하고 싶은 건 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 이분은 과거에 친박이셨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게 이렇게 뭐 뼈아픈 지적이다라고 이제 수용하는 듯한 태도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분열의 감정이 서로 사라지죠. 그런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건 친이계 대숙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이게 잘 될까요? 지금 그래서 보수 쪽의 얘기를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다음 아이템이 이재명인데 어떡하지? 아이고, 네. 네. 아, 신나겠다. 빨리 가보자. 빨리 갑시다. 네. 그리고 작가님이 얼른 다른 아이템으로 가자. 이 메시지 주셔가지고 성남 총각님 또 후원 감사하고요. 다희님도 후원 주시면서 이기인이 너무 웃겨서 개혁신당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성남 총각님이 동학이 형 정원호 구청장이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칸쿤 간거 좀 아까 메시지를 냈네요. 우리 좀 해외 이동학 출장 쪽.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냐? 거짓말이죠. 네. 같이 가신 걸로 지금 뭐 저도 돌아다니고. 같이 갔다 왔는데 어떻게 네. 여직원하고 성동구청장 두 분이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공격을 한 건데 제가 볼 땐 대단히 부적절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여 명이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때 휴양지로 놀러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계 참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단체에서 초청해가지고 저희가 간 거고. 칸쿤에 아니 칸쿤도 그렇고 멕시코 시티도 그렇고 도시를 한 세 군데를 돌았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그 네. 김재섭 최고 얘기했어도 멕시코 칸쿤은 다른 인원들이 그 현장에서 합류를 했고 구에서 출발한 건 이제 정원호 총장과 그 해당 여성, 그러니까 남성으로 표기된 여성인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 구에서는 두 분이 오신 거고 김두관 의원은 뭐 자기 지역구에서 오신 거고 저는 저희 집에서 갔겠죠. 그거를 성동구에서 두 분이 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같이 이동한 거예요? 같은 일행이란 말이에요. 아니, 제 말은 10명이 계속 같이 당연하죠. 같이 왜냐면 이동. 차량을 두 대를 이용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한 대를 한 가지고 대에서 이용할 계속 수밖에 같이 없잖아요. 이동했다? 되게 그래서 저도 당시에 국회의원이랑 가고 물론 밥값은 많이 쓰셨죠.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정원호 총장도 네. 그렇고 삼겹살 한번 먹으면 엄청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어찌됐건 가가지고 당연히 같이 움직였고 숙소도 같이 다 썼습니다. 같은 네. 층 쓰고. 근데 마치 연분설이 있는 것처럼 약간 묘사하는 그런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직원, 휴양지, 정원호.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엮어 그럼 이거 썼단 팩트 말이에요. 체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저랑 위험한 거 심지어 어제 아닙니까? 통화를 했어요. 근데 오늘 찌라시 도는 게 둘이서 논 건 맞다는데 라고 마치 내가 그런 워딩을 한 것처럼 썼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 다 거짓말이에요. 더 이동학 거짓말. 초보가 네. 그렇게 제찌라 씨가 돌고 있어요. 둘이 같이 온 건 난감하네. 맞다는데 요거는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서 두 분이 왔고 그렇죠. 심지어 두 분이 온 거 아니에요. 성동구에서 한 분 더 왔습니다. 남성분도 한 분 더 왔어요. 그게 임기재 공무원. 근데 지금 예. 이렇게 두 명이서 온 것처럼 이제 마치 뭔가 연분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이런 네거티브 하면은 이건 질이 좀 안 좋죠. 성별을 가린 거는 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성별을 가리고 그 그거는 전에도 제가 볼 땐 착오라고 지금 공개로 아, 캠프에서 또 공개적으로 했어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까진 모르죠. 제가 뭐 성동구에 있는 사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여성을 남성으로 오표기한 거, 뭐 지금 착오라고 얘기하죠. 착오든 오표기든. 거기까지는 오표기라 우리가 인정을 해도 국회에 제출하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특히 국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간 공무 출장에 대해서 성별은 지극히 가려야 될 개인 정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별을 가렸다는 것 자체가 계속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의혹을 부추긴 그 당사자들의 그 원인을 찾아야지. 좀 아니 그렇게 근데 생각을 심지어 어제 저랑 통화해서 둘이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을 해줬고 심지어 10명이 넘었을 거야. 아마 11~2명이었던 것 같은데. 김재섭 의원과 통화해서 네. 이거 확인해줬는데 오늘 입장을 낸 거는 그렇게 냈어요. 둘이 갔다 온 것처럼. 그러네요. 네. 근데 일단 뭐 그 사실대로 약간 아 그렇죠. 말씀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기인 총장이 얘기한 대로 여성을 왜 남성으로 썼냐라고 하는 지적은 대단히 타당한 지적이에요. 제가 볼 때 왜 그랬는가 싶을 정도로 물론 본인들은 이제 착오로 의구심이 했다고 생길만 이제 하네요. 그거는 저도 얘기했는데 좀 보고 그러네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연결되려면 실제로 둘이 갔었어야 그러면 속이려고 했네라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10명이 넘는 인원이 같이 가서 실제로 제가 증인이에요. 같은 차량을 타고 다녔고요. 차량 2개 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렌트를 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같이 다녔어요. 그 김두관 의원도 갔고 지방 의원들도 같이 갔었어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도 가셨다고 하니까. 그 세션도 한 번 참석한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고되게 여러 다음, 근데 자, 다음에 보세요. 김재석 자. 의원님이랑 두 분 모셔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자, 그러니까 되겠는데. 이거 의심하는 사람은 네. 어떻게 의심을 하냐면 정원호 청장이 총 14번의 해외 출장을 갔는데 여성 공무원을 대동한 거 그 칸쿤이 한 번이었다. 자, 그게 첫 번째로 이상하다고 판단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 이게 출장 결과 보고서로 나와야 되는데 칸쿤에서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했고 그 일정을 감당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과 보고서에 안 담겨 있다가 두 번째고 세 번째 갔다 온 이후에 임기제 다급에서 가급으로 올려서 채용했거든요. 그 해당 여성 그분을. 근데 보통 같은 기간 내에 다급에서 가급 올라가는 건 이례적이긴 해요. 이례적이지. 엄청난 특혜입니다, 사실은. 연봉도 그렇고 지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결과 보고서에서도 내용이 없고 또 해당 그 여성 직원이 어떤 일을 어떻게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례적으로 다급에서 가급으로 초고속 승진시켰다면 이거 의심해 볼 만하지. 아 근데 이제 이분 이름도 뭐 까졌으니까 제가 아니야, 여기서 까지 마. 이름 아유, 얘기 안 할 텐데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또. 임기제 공무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임명직으로 그렇죠. 가는 네. 거예요. 예를 들면 김윤영이 일을 잘해가지고 처음에 뭐 행정관 6급으로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5급으로 올라가고 4급으로 올라가고 고공단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그게 잘하면.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그냥 근데 제가 바뀔 수 봐도 있다. 이 사람은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 아니고 임명직 공무원인데 네. 그 이전에 이미 청년 단체 대표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말도 너무 잘하고 야무지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김재섭 의원도 이분 보면은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할 걸요? 그럼 특급 승진을 할 만하다. 아니 그러니까 능력이 특급 승진이라고 말도 이상해요. 그 원래 정치권에서는 흔히 비서실도 그렇고 자기 재량권 내에 있는 임명이잖아요. 김윤영이 인턴으로 왔어. 일 너무 일반 잘해. 공무원이 수석 아니란 보좌관으로 말이죠. 할 예. 수도 있는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그냥. 네. 근데 그렇지는 또 않은 게 같이 14번 중에 해외 출장을 딱 한 번 여성을 동행한 게 그분인데 갔다 와서 다급에서 가급으로 올리는 건 그건 이상해. 예, 저는 능력이 있는 거지. 다급에서 잘하더라, 일.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웠는지 모르겠는데 잠도 안 자고 그 영어 그거 해가지고 이게 번역하고 그거 이게 이제 이분이 갑질인데. 그러니까 늘공이 있고 어공이 있잖아요. 예. 이게 늘공에서는 항상 연공 서열을 엄청 따져야 돼. 거기서 그 그렇지. 균형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선출직 정치인의 의무인데 너 일 잘한다고 그냥 다 가급에서 올려버리면
여기 있는 늘공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 해당 여성 공무원한테.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데 이례적으로 올려버리니까 당연히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예. 주변에 당연히 시기 질투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우리가 생각 외로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가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 근데 실제로 일을 너무 아니, 나는 야무지게 하더라고. 이동학 책으로 믿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 신빙성이 아니 떨어지지? 내가 차 한 잔 마시자고 해도 왜 아니, 차 뭐 마시는데 해야 돼요? 그분이랑? 뭐 해야 돼요? 왜 그래서. 그분이랑 차 마시자고 했어요? 아니 왜 사람들이 단둘이 차를 같이 마시자고 한 일행들이 거야? 왔으니 예. 1층에 네. 스타벅스 카페도 있고 아, 거기도 안 가고? 숙소가 있으니까 인간미가 떨어지네. 자, 타임. 대인관계 어렵네. 자, 오케이. 민주주의 포럼 참여했다며. 네. 2박 3일 동안 민주주의 포럼만 참여한 건 아닌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술을 마시거나 혹은 관광의 일정이 있거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 그거 봐. 아니 저녁 때 그럼 뭐 저녁에는 민주주의 포럼이 없어. 그러면 쇼핑몰 가는 거지. 물론 쇼핑을 하지 않았지만. 자, 그러면 구경하러 다 가는 같이 거지. 잠깐만요. 다 잠깐만요. 11명이 다 같이 갔냐? 아니면 이사가 아니야. 해당 여성 아니, 다 공무원과 같이 정호로 움직이지. 청장이 갔냐? 그렇죠. 별도의 자유시간을 가졌냐? 또 이렇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외 출장이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아. 그러니까 저는 세계 여행을 2년 반 동안 네. 탐구하는 세계 여행을 네, 했잖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상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지금 하는 그 행태들이 뭐냐면 지방의원들 가잖아요. 실제로 그냥 직원들 몇 번 데려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분들이 보고서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매우 비정상적이지. 하는 건 좋아. 왜냐면 저도 시야 엄청 넓어지고 모르는 거 알게 되고 안만큼 또 알게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하고 갔다 와서도 제대로 보고 하자. 시민들에게 제가 이 그렇지, 시민들의 그래야지. 세금으로 이런 데를 갔다 왔고 이런 걸 느낀 점이 이거고 앞으로 우리 도시에는 이런 걸 차용해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 정상적으로 하자는 거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은 다 같이 자유 시간이든 그래도 다 같이 이동했다. 다 같이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11명이 딱 붙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이렇게 팔짱 끼고 움직였다는 얘기죠. 11명 팔짱 끼고 잠도 이렇게 한 움직였어요. 방에서 이렇게 다 같이 자고 여기가 없지. 군대처럼 이러니까 군대처럼. 의혹이 계속 불어나는 거야. 같은 층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고.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갑자기 해외에 왜? 나가서 시야를 너무 안 좋은 시야를 부분이다, 넓히겠다는 건 이거는. 알겠는데 시야가 넓은 사람이 그냥 시장을 하면 돼요. 난 이 해외 연수 필요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난 네. 10년 동안 안 간 거고 이재명 시장도 고 김문기 씨랑 가가지고 골프 쳤다가 문제가 된 거고 정원호 총장도 이렇게 지금 뭔가 의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이 지역적인 이런 토론도 중요하겠지만 이 선출직 정치인들의 해외 공무 출장 같은 거 공무출장, 다시 맞아요. 한번 좀 우리가 논의해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비용을 조금 낮추고 지금 전액 다 주지 말고 차라리 50% 매칭해서 놀려면 네가 네 돈 가지고 놀아라. 이때 저희도 저희 돈 내고 갔어요. 아니 그 돈으로 네. 지방을 가. 더 지방도 알려야 갈때 될 많지. 지방에 가서 예, 거기서 뭔가 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당일치기를 하고 올라와도 충분한데 2박 3일 동안 굳이 칸쿤 가가지고 민주주의 포럼 한답시고 저녁 때는 술도 마시고 바닷가도 가고 관광도 하고 이런 일이 탈 나는 의회 거거든요. 있어봤지만 외유성이 진짜 많아요. 그럼, 거의 관광 코스로 잡아요. 그래서 맞아. 한 번은 그냥 안 간다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맞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정원호 구청장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요가 1000개가 넘어버렸어. 정원호가 되세요. 파이팅. 아이고 정원호 좋아요. 정원호 파이팅. 김재섭 정원호 여직원과 칸쿤 출장 서류에는 남성으로 둔갑 좋아요. 좋다면 좋아요. 싫어도 나쁘다면 좋아요. 거짓말이어서 좋아요. 거짓말 좋아요. 이거 아리까리 해도 좋아요. 이동하기 뭐 이동학 둘이 말이 논 건 맞아도 맞다는 좋아요. 찌라시를 돌려? 김재석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동학이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동학이가 착한 거야. 그쵸. 둘이 온 건 맞다는 데를 제가 볼 때 온자를 논자로 논자 바꾼 거야. 바꾼 거네. 예. 이건 아주 교묘하게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라고 얘기할까? 내가 전화하면? 만약에 그 주어가 정원호가 아니라 국민의힘 청장이었어 봐 난리 났을 걸. 이거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야. 아니 몰랐을 때는 그럴 내가 수 볼 때 있어. 이거 샅샅이 근데 다 내가 지금 뒤져봐야 돼. 해명해 주잖아. 해명해줬잖아. 아니 그 설자 변호사가 그렇게 연어술 파티 없다 그래도 그렇게 있다고 난리를 부리고 여기서 아니, 아무리 없다 했다는 그래도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아 그래요. 증인으로. 예. 직접 참석한 영수증도 막 나오고. 연어의 연자도 못 받아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참 이게 자기가 또 참석했다고 당사자를 제가 앞에 두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또 갔다 왔는데. 아리까리 하지 말게 기억도 사실 가물가물한데 내가 믿지 진짜 아니할 억지로 않을 수 기억해가지고. 없습니다. 예. 제 블로그에 당시에 제가 세계 민주 한인문 포럼에 참여했었던 후기
무려 2개나 제가 남겨놨더군요. 네. 아까 이기인 총장님 그거 한 근데 번만 더 그 해봐. 후기는 뭐 어떤 거? 병풍같이 움직이는 거. 11명 붙어! 우리 세금을 낭비하면 안 돼. 오해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니까 2박 3일 동안 딱 붙어가지고 같이 움직인다. 알겠지? 알겠지? 복면복차 알겠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철상! 관광 다 같이 술도 다 같이 과연 그랬겠냐고. 에? 그분 그랬으면 어떡할까? 아니 당사자 옆에 두고 도망가냐? 스벅 커피 빼고 다 같이 했다는 거 아니야? 정치라는 게 그렇게 11명이 다 같이 붙어 있어도 어떤 의혹이 또 제기되는지 알아? 왜 정원호 총장 옆에 다 같이 또 그 여성이 붙어 있었어요? 막 이런다고. 정치가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남녀로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너무 남녀 공무인데 이제 그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저는 이제는 서울 시민들께서 그 정도의 네거티브 사리 판단 이런 거를 이제 다 그래요? 네, 아니, 다 저도 되게 검토하시고 꺼내기 되게 검증하실 불편한 말일 있다고 수 생각해요. 네. 이게 꺼내기 불편한 말일 수 있는데 네. 이게 박원순 시장의 그림자가 있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덮었으니까. 그래 지금 우리도 그때 아니라고 했지 아닐 그렇다. 거야. 에이, 설마 그러겠어? 여긴 웃으면 안 된다. 근데 결국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꼬리표가 따라 붙게 피해가 되면 생기는 거고 그 심지어 생각이 계속 해야 박원순 돼요. 시장뿐만 아니라 그때 오거돈 시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쵸. 같은 혐의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굳이 보수 진영의 인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유권자가 생각하는 것은 혹시 또 민주당 단체장이 그런 일을 벌이는 것 아니야? 맞아요. 뭐 해외 출장 가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 진영 야당을 가지고 지적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어쨌든 덮어 씌워져 있는 그 이미지를 상쇄할 만한 무언가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명을 지금처럼 저희가 뭐 가볍게 한 것도 있지만 해명을 자세하게 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꼬리표라는 건 달려져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정당에 그리고 말 그대로 공무를 갖기 때문에 그 공무에 대한 국회의원이 의혹 제기는 저는 뭐 과도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어쨌든 정원호 구청장이 직전까지 선출직 공무원이었으니까요.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그러네요. 뭐, 네. 자, 지금 이동욱 최고가 본의 아니게 아이템이 없는 얘기로 지금 엄청나게 당사자였잖아요. 아, 제가 아니, 근데 오늘 다 되게 뜨거운 주제라서. 네, 이동욱- 부당한 공격이라고 제가 한번 짚어주는 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제에서 좀 희생해 주신 결과 네. 좋아요 1.1천 개, 아, 예, 1,100개. 여러분 네. 1,500개가 되면은 커피 쿠폰을 쏘고요. 저희 스튜디오 대표님이 3잔을 쏘시고 한 잔은 집권 여당에서 칸쿤 다녀오셨던 포퓰리즘의 대명사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쏴 주시겠습니다. 그때 칸풍 간 거 본인 돈이었어요? 제 돈 나왔다니까요. 아, 이거 아까 완전 얘기했잖아요. 엄청 세다고. 완전 자부담? 네. 아 일부 부담도 없고. 비행기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온 거야. 야, 그 뭐 네. 14번 출장 중에 뭐 비용이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런 게 좀 포함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원되는 게 전혀 없어요. 완전히 지구 반대편이었어. 타임. 그러면 어. 그 이동학 최고는 자부담인데 그 여성 직원은 거기는 당연히 공무니까 공무. 그 뭐 구청에서 했겠지. 아, 같이 거기서 했겠지. 아니 여행이 아니잖아. 자꾸 여행으로 제가 몰아가. 그래서 아까 해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민주당에서 해명을 해야 공무로 돼. 해가지고 해명할 세금을 지점이 들여서 너무나 해명을 많네. 좀 해야 돼요 분명히 네. 그거는 공무로 갔으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당연하죠. 그 이재명 시장이 고 김문기 씨와 갔었던 그 출장을 봐도 외부 인사를 하더라도 시에서 그렇죠. 공통으로 네. 부담하거나 그렇지. 일관된 기준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래요. 너는 외부 인사니까 너 자부담해. 우리는 그냥 같이 가지만 우리 그 공돈으로 할게. 세금으로 할게라고 하는 건 비난받아 마땅하지. 맞아요. 심지어 거기서 물론 그뭐 어쨌든 뭐 GDP나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되지만 소득은 좀 적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렇죠. 네. 초청 거기서 초청을 한 거예요. 네. 초청을 하면 원래 부대 비용 다 대주고 대주죠, 그렇죠. 그렇지, 숙소도 다 잡아주고 그렇지, 하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돈 내고 갔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발표도 엄청 극한으로 하고. 자 이동학 최고 자부담 좋아요. 좋아요. 자부담하면 안 되지 싫어요. 그래도 좋아요.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구독 69,290. 아, 그래도 오늘 그래도 69,300은 돼보자. 구독자 모으기가 진짜 어려운 것 쉽지 같아. 않죠. 예, 그렇죠. 이동학 최고가 이제 김윤형 대변인이 이기인 총장이 무슨 말 하는지 다 보셔야 되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 1,500개 만들어주시면은 커피 쿠폰 4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시겁하셨으니까 이제 국힘 주제 하나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힘의 청년 오디션. 아유. 요게 지금 와 난리가 났어요. 6.3 지방선거에 나설 참신한 청년 광역의원 후보를 찾겠다면서 시작한 청년 오디션이 여러 구설과 논란을 남기고 종료가 되었는데 당 내에서 활동하던 그 젊은 인물들, 특히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부엉이 바위 쪽에 찾아가가지고 좀 그래도 고인에게 좀 아주 위해가 될 만한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던 그 인물이 이런 후보에 오르기도 하고 이게 참 이런 사람을 그래서 윤호개인 공천을 또 다시 한번 한 건가 이 윤호개인 청년 세대를 육성하는 건가 이런 논란까지 있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어떻게 우리 김윤영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당내 활동을 하던 청년들이 된 거는 뭐 그거는 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내 활동을 했던 청년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오디션이니까 오디션에서 우리 당에 얼마나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저는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도 을 총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실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오디션을 하니까 이런 착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는 광역의원이 제일 큰 단위잖아요. 그 광역의원을 비례를 준다. 그 비례는 말 그대로 상징성이에요. 우리 당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거라는 걸 보여주는 징표 같은 건데 그 준비를 안 하고 해가지고 이런 참극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특히 심사위원도 윤호개인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혁재 씨. 준비를 한 게 이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굉장히 지방선거에 아까 이동학 최고께서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오세훈 시장 한 데는 이것도 발목일 수도 있고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강력단체장 후보들한테 다 발목 잡힐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공격할 때 이거 언급 안 하겠어요? 거기 비례대표 의원 누구는 뭐 메시지가 단체장님과 후보님과 다른데요라고 말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할 말도 없고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이런 거 당에서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아서 괜히 마이너스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칸쿤을 자부담으로 다녀오신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거 지금 이익은 사적으로 취하고 네. 아마 피해는 국민의힘 공적으로 당할 거예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지금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 1, 2번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저 청년 트랙이 그게 청년 아마 이제 트랙이 광역도 그게 아마 네. 광역 단위로 1, 그러니까 2번을 뽑았던 것 광역 같아요. 트랙이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4명이 10명 중에 4명이 당선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1명, 2명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제가 볼 때 줄이는 결과를 정당 맞이할 겁니다. 득표율이 네. 줄어들겠지. 네. 윤호개인들 당선되는 걸 어떻게 뽑아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전 되게 기괴하다고 봤는데 이 한동훈 만세 복당 뭐 이거를 막 하고 이혁재 씨가 또 휴대폰 던지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휴대폰 던지고 싶다 했어? 한참 이재명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뭐 같은 중앙대를 다니다가 중앙대 그만뒀다고 이재명이랑 같은 대학교에서 나 그런 설명을 막 하는 거야. 그러더니 심사위원들이 아무도 누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리지 어떤 않았어요. 평가에 대해서 아무도 누르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표정이 확 변하더니 갑자기 한동훈 만세 막 난 너무 기괴한 거야 이게 무슨 김정일 만세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확 느껴지는 거라서 그래도 한동훈계 쪽은 그래도 약간 비교적 정상적이신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이분의 그 행동을 딱 보는 순간 야 이거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윤호개인으로 시작해서 한동훈 만세로 끝난 이 국힘의 광역 비례 오디션이었는데 10명 정도가 선정됐는데 전부 남자고요. 그러면은 홀수 번호, 짝수 번호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앞번호에 좀 순번이 돼서 이 사람들이 당선권으로 뭐 넣어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성은 당선권을 1번, 들어가겠지. 3번, 5번 이렇게 될 맞아요. 텐데 여성도 마찬가지 윤호개인입니다. 그런 상황이다. 네, 이혁재 이게- 씨를 심사위원으로 둔 것만으로도 조금 문제가 많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광역비례 오디션을 보기 전에 장동혁 대표가 범죄 전략을 가진 사람은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혁재 씨는 폭행 과거의 전력이라고 하지만 그게 세금 체납 문제도 있고 최근 2025년 12월 달에는 이 사업 자금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서 사기 사건으로 피소도 된 사람이에요. 그럼 논란이 지금 있는 사람인데 보통 이제 본인의 입장문에서 뭐 just do it 그랬잖아요. 근데 그 논란을 극복한 사람이 하는 말이지 논란 와중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은 좀 아니라고 보고 이 광역 오디션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누가 윤호개인이다 누가 과거 이런 말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107명의 국회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떠한 정치적 복귀도 바라지 않는다. 우린 과거와 결별하겠다는 취지로 선언을 하고 당론을 결정했는데 정확하게 그 당론과 부합되지 않는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비례 앞번호에 지금 배치하는 결과를 낸 거잖아요. 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결국 이제 어떤 효과를 낳느냐. 이동학 최고 말씀대로 정당 득표율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뒷번호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8명이 당선될 거 7명이 당선된다거나 이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임명도 그렇지 이혁재 씨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할 때 저거 퍼포먼스다 저거 저러면 되냐라고 이제 옹호를 하셨던 분이고 그 무엇보다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 때 MZ 세대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안 돼.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분도 헌법 바깥으로 나가신 분인데 그것들을 바로잡거나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근데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심사위원회 됐다고 이제 보는 입장인데 실제로 그런 흐름들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헌 때도 우리 김윤영 대변인님은 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계엄이고 탄핵 요 순간에 아스팔트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국민의힘으로 다 진입하게 될 거다. 맞아요. 결국 이 얘기하셨었어요. 후과를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그 짝이에요. 그렇군요. 진입이 끝났어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좀 마음이 좀 치근해지셨는지 좋아요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제가 어떤 게 있을까? 어제 저 김부겸 전 총리님 출마 기자회견 거기서 특히 국회 소통관에서 했던 이야기가 참 인상 깊었고 또 빗속 출마하셨잖아요. 대구 내려가가지고 우산을 들고 있었고. 네, 우산 들고 그 앞에 대구에 지금 필요한 사람. 그 앞에 무슨 대필. 그 이재명 정권 무슨 정권 교체 아니 그 뭐 내란 청산 이런 얘기 없고 그런 프레임 없고 그냥 지금 필요한 사람 김부겸 이런 식으로 나서면서 도와주이소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와. 가면 해봅시다는 아니고 저희 사투리가, 건 아니고. 네. 그 사투리가 이렇게 네. 많이 유권자분들이 엄청 많이 모여 계셨대요. 우리 김부겸 총리의 이 출마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 우리 오늘 패널 분들이 하시는 말씀 들으시면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긴 총장부터. 우선 우리 되게 복받친 이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아주 울컥한 이동학 최고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저께 페이스북 보니까 네. 뭐 거의 뭐 갱년기 온 사람처럼 네. 거의 뭐 눈물을 자글자글. 이런 자극적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덮어 씌우는 거를 내가 너무 약간 잘해. 내가 요즘 너무 잘 그렇거든. 어. 갱년기 온 것 같아. 어.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어땠어요? 이거는 좀 진지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분을 다시 불러내서 제발 나와달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이건 신뢰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대구를 떠난 적은 없어요. 정계를 떠난 거지. 정계 은퇴를 한 거예요. 뭐 물론 사는 곳은 양평으로 가셨다고 하지만 대구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것들은 왜 없겠습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뭐 기반이었고 시민들의 눈에 밟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시민들한테 아부했던 정치를 한 거 없어요. 그리고 2016년도 선거 때 영상 한번 보세요. 저도 그때 같이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그때 김부겸 당시 후보가 대구 시민한테 막 꾸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미래에 보십시오. 대구 청년들 다 떠납니다. 선택지가 있으니까 한 번만 김부겸을 한번 찍어주세요. 근데 물론 그때 낙선을 하셨었죠. 근데 어쨌든 시민들하고 정확하게 토론을 해서 그 시간이 딱 10년 지나니까 지금 보세요. 훨씬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잘 파고 드시는 것 같고 거기에서 대구를 버려달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세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면 돌파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확하게 지금의 대구가 처해 있는 환경 그대로 얘기하고 왜 김부겸이 와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를 어떻게 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앞으로 대구로 이 자원들을 가져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석에 두고 지금 메시지를 다 내고 있다. 그래서 뭐 은퇴하신 분이셨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오는 그 손을 잡아주시면서 대구 시민을 제대로 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울림이 좀 느껴졌던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끝내 좀 망설인 게 하나 있었다면 어떤 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을까? 사모님. 그건 뭐 현실성이죠. 네, 정말 사모님의 반대가 아주 극구 심했다는 거예요. 이 정치인의 1차 컷오프 대상은 사실 사모님이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제 뛰어넘는다라는 그 결과가 어쨌든 이어지는 거고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든요. 이게 어쨌든 이 진영을 넘는다라는 시도는 그 어떤 정당에서도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메시지는
조금 아쉬웠던 게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나를 찍어야 된다. 라는 게 얼마나 대구 시민들한테 소구될 수 있을까? 그럼 국민의힘 찍지 내지는 뭐 보수 정당 다른 정당을 찍지 아니면 개혁신당을 찍지. 그러니까 왜 김부겸이 필요한지를 슬로건은 내놨는데 그것을 입증할 만한 정확한 와닿을 만한 근거 메시지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선거에서 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대구의 유권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한 11만 명 정도가 순 유출됐거든요. 20대가 가장 많이 유출됐고 그다음에 30대가 이제 10대의 자녀를 둔 30대가 수도권으로 많이 유출됐고 근데 문제는 그 빈 공백을 60세 이상의 고령화된 사람들이 메웠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김부겸 총리한테는 불리한 선거 지형일 수 있거든요. 더 보수화되거나 더 이른바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예전에 선거 캠페인으로 내세웠었던 그 캠페인이 이제 안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 이런 말 말고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구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할 만한 게 뭔가 이 대한민국이 잘못 돌아갔을 때 같은 정당이지만 쓴소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인다면 대구 시민들한테 소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고향인 대구로서 제가 그러네. 드릴 말씀 되게 많으시네요. 그러네요. 첫 번째 이기인 총재님께서는 김부겸 총리의 메시지에 대구에 대한 아쉽다. 메시지가 아쉽다고 했는데 저는 다르게 봤어요. 되게 무섭게 느껴졌어요. 음.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김부겸을 찍어달라는 말은 대구 시민들한테 울림이 있어요. 어제 이동학 최고께서는 뭐 다른 김부겸 총리 연설 다른 부분을 많이 뭐 부각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제 김부겸 총리 욕설하셨거든요. 육두문자 하셨거든요. 육두문자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방송에 쓸 수 없는 육두문자를 쓰셨어요. 현장에서 연설하시면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그게 먹혀요.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상황이 안 좋거든요. 지금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 게 대구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공천 때문에 지금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다시는 집권을 못할 것 같은 걱정 때문에 화가 나 계신 거거든요. 그 지점을 김부겸 총리가 굉장히 잘 포인트를 찝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구에 올라간 우리 아들들이 라면으로 딸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을까 반지 합방에서 그런 메시지 같은 경우는 대구 지역 분들한테는 충분히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는 메시지예요. 저는 상대당이지만 굉장히 공포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네, 정말 국민의힘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대구 라면, 대구마저도라는 그 특유의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보수전을 계속 뽑아줬었는데 정말 이번에 바뀌어야 된다는 걸 확실히 느꼈고 제가 저 다른 분들한테 늘 자주 드릴 말씀입니다. 2014년대 김부겸 총리가 40% 받았거든요. 대구시장 나와서. 그때 선거 주요 공약이 뭐였는지 아세요? 메시지가? 하나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였고 또 하나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안 갖는 거에서 질책을 하셨어요. 굉장히 보수 쪽 분들이 들었을 때 공감 가는 메시지를 많이 내셨거든요. 결국에 전 이번 선거 대구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두 가지라고 봐요. 국민의힘이 남은 기간 동안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민주당에 달려있어요. 김부겸 총리의 포지션 활동 반경을 어느 지까지 용인해 줄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받아야 된다는 메시지라든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도하게 하고 있다든지 사법개혁은 민주당이 과도하다 이런 메시지를 김부겸 총리가 내실 수 있게 민주당에서 허용을 해준다면 정말 선거 모른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허용을 해줄까는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게 한계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 그거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반대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만 대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아니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에서 저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데 도대체 뭐야 입장 정리해. 라고 판단하고 투표할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네, 험지에서 나온다는 근데 게. 이제 뭐 사법적인 거는 제가 뭐 사법개혁과 관련된 거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 입장을 제가 볼 때는 바꾸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신 박정희 컨벤션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당에서도 용인할 수 있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오히려 실용적 기조로 오히려 대구 시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설 자체로 대구시의 어떤 뭐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포인트라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공사 구분이 아니고 이 뭐냐 그러니까 공과 사가 있잖아요. 어느 정권이든.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공과 과.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을 부각시켜서 보면 한없이 안 좋은 것이고 좋은 점들을 부각해서 하기 위해서 보면은 서로가 약간 뭐 분열적 어떤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금씩 녹일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그게 딱 맞춤형의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것까지 뭐 당론으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용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시대라면. 김부겸한테 그걸 물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호남의 정체된 발전 그리고 항상 민주당만 찍어주는 그 잣대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김부겸 총리가 호남에서도 다른 선택을 해주십시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아니, 이제 그거는 그리고 또 약간 총리 때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 정치할 때 영남은 그러니까 호남은 문제가 안 되는데 영남은 문제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가 문매를 맞은 적도 있었어요. 그런 거 이제 나올 거예요. 그 그러네요. 본인의 어떤 원칙과 소신은 알겠는데 본인이 몸담고 있는 단체와 소속의 그렇죠. 그 복수의 잣대 이걸 어떻게 일체화하느냐. 결국 네. 민주당한테 달린 거예요. 사실 그럼. 김부겸 그래서- 후보 개인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호남의 경우는 지금 이제 광주 전남 통합 그래서 통합 이제 지사를 이제 뽑기로 하고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그냥 몸부림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구는 지금 이 여론조사 해보세요. 대구 시민들이 도대체 이거 왜 엎어졌냐? 자중질환 때문에 엎어졌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일정 부분의 차이가 좀 있는 것이고 뭐 상황은 GRDP 그렇게 안 좋은 건 마찬가지죠. 지역 소멸이나 이런 위기가 벽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네요. 몸부림을 쳐서 네. 활로를 만드냐 못 만드냐 정치인들의 영향이 중요한 이 거죠. 시점에서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저희 짧게. 당에서도 김하진 전남도당위원장 같은 분은 호남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그럼. 계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알지. 싶었습니다. 잘 아, 알지. 갑자기 서로의 그 험지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각 당의 그분들은 존중받아야 됩니다. 인사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왠지 마음이 너무 근데 수련의 이정현 그게 있어요. 공관위원장한테 정말. 왜 호남 왜 비하 그- 발언을 했냐고. 정말 그분 얘기를 송구합니다만. 지금 전라도 꺼내면 사람이 왜 대구 어떻게 하냐고 왜 다 컷오프하냐고 막 정말 그랬잖아. 송구합니다만 그런 기준이라면 개혁신당은 모든 지역구가 험지입니다. 네. 저희를 좀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거기에 준하게 화성은 그래도 화성에서는 그래도 간 게 아닌가요? 거기도 원래 험지였습니다. 네. 뚫고 나간 거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전 지역이 험지가 되고 있는 아, 분위기여가지고 맞죠. 만만치가 그것도 않은 있죠. 상황인데 어쨌든 저희가 다음 인터뷰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 그것만 아니면은 와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정말 이 주제 가지고는 한참 할 수 있겠다는 그러네. 생각이 네. 들면서 야 진짜 멋진 그 생각을 가진 그 논평들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는 저희가 대한민국 1호 미디어 전문 기자 출신의 국가 비전 전략가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SNS로 다이렉트로 소통하기도 하는 와 이분의 이력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잠시 후에 바로 11시 40분에 이어서 우와. 진행을 할 텐데요. 김택환 미래전환 정책연구원 원장님을 모시고 오. 심도 깊은 정치 미래 이야기 인터뷰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 언제 끝나는지 좀 물어보세요. 지금 슈퍼챗 많이 주셨어요. JXX님도 와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좋아요가 1263개가 왔는데 1500개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구 현장 이야기 하면서 좀 숙연해질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 순간을 느끼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치를 살리기 위한 이 좋아요의 개수가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닭간다 69,290명 되셨거든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뭔가 싫은 소리도 좋은 소리도 다 경청할 줄 아는 자세 저희 닭간다에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너무 감사해요. 아주 유쾌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였습니다. 예, 다음에 아까 그 움직이는 거 똑같이 한번 우리 이렇게 셋이서 딱 붙어서 나가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